심하지는 않으셔서 그냥 보이는 거는 다 압출했습니다. 근데 턱 쪽은 좀 염증이 심한 부분도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염증이 심한 부분은 우선은 출혈량도 좀 많고요. 제가 압출하면서 환자분 반응을 좀 체크해가면서 압출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가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왜 옆에 저건 안 짜세요? 이건 왜 안 짜세요?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시는 분이 있어서 미리 설명을 드리면, 제가 이제 압출을 했을 때 이분이 너무 아파하실 것 같으시거나 아니면 출혈이 너무 많을 것 같다, 정말 여기는 피가 펑펑 터져 나올 것 같다 라고 하는 그런 부분은 좀 패스하겠습니다. 전에 한번 피가 엄청 나오는 걸 하나 찍어서 올려서 그 영상이 사실 지금 뷰수가 제일 많기는 한데,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시는데 시원하게 나온다고 또 너무 무서워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그렇게 조직 손상이 심해 보이고 염증이 심한 것들을 어떻게 짜야 하는지, 어떻게 압출해야 되는지 꼭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걸 찍은 거였고요. 조금 보기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너무 그런 거는 앞으로는 좀 피하려고요. 자, 귀 앞쪽도 많이 올라오고 있으시죠? 이분 지금 귀에도 하나 압출할 게 있습니다. 제가 가끔 귀에서 압출을 하면 환자분들이 되게 놀라세요. 귀에도 나요? 라고 이야기하시지만 귀에도 납니다. 귀에도 나고요. 귓바퀴 안쪽에도 많이 나고요. 귓바퀴 뒤에도 많이 납니다. 툭툭 올라오죠. 염증도 좀 섞여 있네요. 자, 그래서 압출할 때 이 귀 앞쪽에 많이 나신 분들은 이렇게 접어서 귀 뒤를 한번 확인을 해봅니다. 이분은 거의 없으시네요. 귀 뒤쪽에도 염증이 올라와서 그쪽에 정말 흉터가 한가득 이렇게 생겨 있으신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귀 뒤쪽은 본인이 압출도 못하고 병원에서도 잘 신경을 안 써주고 이러면 염증이 진짜 너무 심해져서 엄청 안 좋아져 있을 때가 있죠. 그래서 오시면 꼭 한번 확인을 합니다. 자, 조금 더 내려가서요. 그래도 엄청 크게 올라올 것 같네요. 엄청 크게 올라올 줄 알았는데 빈약하게 올라왔네요. 모공 두 개에 여드름이 나란히 있었어요. 자, 보시면 이런 것들은 염증이 좀 있는데요. 이런 거는 저는 당겨서 하는 압출이라고 표현하는, 이렇게 벌려주는 시간을 충분히 갖는 압출을 해줘야 그나마 좀 덜 아픕니다.
염증이 있는 부분은 건드리면 아파요. 압출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염증을 누르기만 해도 되게 아프잖아요. 저 친구들한테 그런 장난 되게 많이 치는데, 염증이 이렇게 있으면 염증 생겼다고 그래서 제가 보자고 하면 순순히 보여주거든요. 뭔가 의사쌤이 뭔가를 좋아지게 해줄 것 같은지 기대를 하는 건지. 근데 제가 여기 염증 생겼구나 라고 하면서 이렇게 꾹 누르면 엄청 아픈데, 그걸 또 아픈 걸 또 참고 있어요. 그래서 꾹 누르고 나면 엄청 아프다고, 뭐 한 거냐고 물어봐서 그냥 괴롭힌 건데 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짜증이 냅니다. 그렇게 놀아요. 별거 없이 놀아요. 근데 계속 염증이 나오실 것 같아서 조금 많이 아프실 것 같아요. 여기도 이렇게 염증이 여러 개가 이어져서 여드름이 올라와 있을 때가 제일 좀 걱정돼요. 왜냐면 한쪽 여드름을 압출하기 위해서는 다른 쪽에 이제 염증 부위를 좀 건드려야 되는데, 그러면 좀 많이 아파하실 수도 있거든요. 쭉 벌려서 두 개를 한꺼번에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쭉 눌러볼게요. 나왔고요. 이 친구가 나올랑말랑하네요. 코팅이 살짝 작았나봐요. 염증이 있는 부분은 사실 제일 많이 손을 안 대려고 하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손 자체가 완전히 무균 상태인 상황에서 압출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거는 장갑을 껴도 그렇고 맨손으로 해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드름 압출을 할 때 환자분의 피부 자체가 무균 상태가 아니에요. 막 수술하는 것처럼 그렇게 버타딘 소독을 전체적으로 다 해가지고 완전히 아무것도 막 세균이 없을 만큼 이렇게 소독을 해서 압출을 진행하지를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압출하는 과정에서 계속 환자분 피부에 있던 세균들이 제가 소독제로 계속 뭐 닦고 제 손도 닦고 해도 계속 손에 묻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 손으로 또 염증을 또 만지면 염증에서의 그 2차 감염이 좀, 염증 조직은 면역력이 약해져 있으니까 2차 감염이 좀 일어날 수 있어서 최대한 염증 조직은 많이 손을 안 댑니다. 아이고, 네, 다 나왔어요. 아프시겠다. 이분이 지금 굉장히 잘 참으시네요. 이제 저희 환자분들도 치료 받으시면서 잘 참으시는데, 제가 이분이 많이 아프셨구나를 어떻게 하냐면, 압출을 하고 나서 저희는 한의원이니까 제가 침을 놓거든요. 손발에 침을 놓으러 이렇게 침 놓기 전에 맥을 보려고 손목을 이렇게 잡는데 손목에 땀이 흥건하게 나 있는 경우가 있으세요. 정말 손을 꽉 움켜쥐고 참으셔가지고, 그러면 이분이 많이 아프셨구나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저희가 지금 진료가 끝난 한의원에서 압출을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네요. 화면으로 보이기에 이분 피부가 좀
많으시고, 근데 모공성 흉터라고 하는 그런 흉터들도 좀 있으셔서 화면으로 보기에는 좀 단단한 피부 같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제가 지금 만져서 느끼기에는 피부가 굉장히 말랑말랑한 편이세요. 그래서 말랑말랑한 피부들의 특징은 염증이 생기면 흉터가 굉장히 잘 생깁니다. 단단한 피부들이 흉터가 생기면 굉장히 딱딱하게 굳어버려서 흉터가 되게 엄청 심하게 두드러지게 생겨서 그랬지, 흉터 자체가 염증에 비해서는 잘 생기진 않거든요. 단단한 피부에서 흉터가 심하게 생겼다는 거는 염증이 예전에 굉장히 심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말랑말랑한 피부들은 조금만 염증이 생겨도 금방 흉터가 생깁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염증이 생기거나 그러니까 여드름 생기거나 했을 때 초반에 빨리 대응하셔야 되는 게 이런 좀 말랑말랑한 피부예요.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제가 환자분들이나 이렇게 영상을 보는 분들한테 본인이 말랑말랑한 피부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설명드려야 되는지를 모르겠는 거죠. 저는 만져서 확인을 하니까 쉽게 확인을 할 수 있는데, 남의 피부랑 비교해서 만져보지 않으시는 분들은 이게 잘 모르잖아요. 그렇다고 이거를 그냥 옆에 친구랑 둘이 비교해 본다고 얘보다 나는 말랑말랑하니까 나는 말랑말랑한 피부, 얘는 단단한 피부, 이렇게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일정 수준 이상 계속 피부를 만져봐서 이거에 대한 어느 정도 객관적인 지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만져봤을 때, 아, 이분은 말랑말랑한 편, 이분은 부드러운 편, 이거를 판단할 수 있는 거라서 이걸 어떻게 알려드려야 될지가 진짜 고민이에요. 이건 진짜 고민이에요. 왜냐면 가끔씩 피부가 되게 약하셔가지고 염증 생기면 흉터가 빨리 돼서 이런 분들은 빨리 흉터 치료를 하셔야 되는데, 아니 빨리 염증 치료를 좀 하셨어야 되는데 2달, 3달 지나서 오시는 바람에 염증이 다 돼 있고, 그러니까 흉터가 다 돼 있고 조직 엄청 상해 있고 이래서 오시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 자, 여기도 똥이 많이 나올 것 같네요. 피 많이 나올 것 같은 거 압출 안 하겠다고 해놓고 다 하고 있네요. 또 지난번에도 자잘한 건 좀 압출 안 하겠다고 해놓고 다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압출을 하고 있으면 이제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이야 그런데 실제 내원하시는 환자분들이 그분들한 압출할 때도 이렇게 계속 떠들고 있거든요. 주로 그분들한테는 이제 생활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요 지금 제가 압출을 들어가고자 하는 요 턱 및 요 부분에, 이 부분에만 유달리, 다른 데는 다 깨끗한데 이 부분에만 유달리 염증이 굉장히 심하게 올라와서 건드리면 아프고, 아파서 이렇게 손도 잘 못 대겠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특징적으로 스테로이드도 잘 안 듭니다. 보통 스테로이드가 진짜 금방 가라앉히는데 스테로이드로 뭘 약을 먹고 발라도 효과가 잘 없습니다. 그럴 때 제가 가장 1번으로 체크하는 게 수면입니다. 절대적인 수면 양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수면의 질이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잔다고 해도
실제로 그러니까 잠자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항산화라고 표현하는 그 몸을 회복시키는 호르몬과 몸을 회복시키는 효소가 충분히 남아줘야 되는데 수면 시간이 부족하거나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그런 게 잘 안 됩니다. 그러면 몸에서 다양한 안 좋은 반응들이 나타나고요. 그게 피부에서 나타날 때는 특히나 이 부분에서의 염증으로 굉장히 통증이 심하고 잘 가라앉지 않는 구진성의 염증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제 수면이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를 하면 이제 본인이 느끼시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요즘에 일이 많아서 2-3시간밖에 못 잘 때도 있다고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본인은 수면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안 하시던 분들도 종종 있는 거죠. 그러면 분위기가 되게 어색해집니다. 제가 순간 돌팔이가 된 것 같고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니까. 근데 문제는 그러면 그분들한테 수면 시간을 늘려보시라고. 오늘 수면의 질이 떨어지니까 그 수면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뭔가의 관리를 좀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서 저는 그때 주로 이제 약을 좀 처방하거나 아니면 차라도 수면에 좀 도움이 되는 차라도 좀 드시도록 합니다. 그런 걸 하고 나면 확실히 염증이 가라앉아요. 저도 처음에는 이게 패턴이 상관성이 있는 것 같은데만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치료를 하다 보니까 확실히 수면을 개선시키면 이 부분의 염증은 훨씬 빨리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확실히 더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귀 아래쪽 턱으로 염증이 올라와서 고민이 많이 된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특징. 너무 아프다. 진짜 손을 대면 그 부분에 불이 난 것처럼, 그 부분에 화상을 입은 것처럼 아프다. 그러니까 같은 염증도 통증이 굉장히 심한 염증이 있고 그나마 아파도 그러니까 염증이니까 아프긴 하지 이렇게 만지면 손도 대지 못할 만큼 그렇게 아프지는 않은 염증도 있거든요. 그렇게 굉장히 많이 아프다 할 때는 수면 패턴을 좀 확인을 하셔서 관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분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굉장히 많이 아파하시는 분들은 제가 염증 조직이나 이런 걸 압출을 해보면 조직 상태도 매우 좋지 않아서 염증 안쪽에 살이 다 젤리처럼 막 이렇게 변해 있습니다. 그래서 압출을 잘못하면 그 부분에 살이 그냥 다 막 뜯어져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굉장히 조심해서 압출을 해야 되는데 왜냐면 조직 손상이 너무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압출 때문에. 근데 이분은 출혈은 좀 있고 그래도 그런 식으로 막 아주 나쁘진 않습니다. 아니면 처음에 염증이 생길 때는 이제 그런 문제가 좀 있으셨는데 최근에는 그게 좀 개선되면서 좀 나아지신 걸 수도 있고요. 사이즈가 큰 것들이 막 나오네요. 얼마 전에
고등학생이신 것 같은 분이 댓글로 이제 여드름 고민에 대한 내용을 살짝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사실 시기적인 영향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전혀 우리가 시기적인 영향을 무시는 할 수는 없는데, 사춘기성 여드름, 사춘기에 난다고 다 똑같은 사춘기성 여드름이 아닌 게, 지금은 대사증후군이라고 불리지만 예전에는 성인병이라고 불리는 질환들이 있어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런 성인병이라고 불리는, 성인이 돼서 뭔가 생활관리가 잘 안 됐을 때 생기기에 성인병이라고 불렸던 그런 질병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질병들이 사실 대사증후군이라는 식으로 이렇게 이름이 바뀌게 된 이유가 청소년, 심지어는 소아에서 식습관이나 이런 게 안 좋은 경우에 그런 질환이 발생하기 시작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성인인 게 문제가 아닌 거죠. 이거는 생활 패턴이나 이런 거에 문제가 야기하는 질환이었던 거죠. 여드름도 마찬가지인 게요. 성인 여드름이라고 표현을 하는 그 증상이 꼭 성인인 게 문제가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춘기에도 그 성인 여드름을 유발할 만한, 청소년기에도 그 성인 여드름을 유발할 만한 뭔가가 있다고 한다면 충분히 그런 식의 염증과 이런 피부 조직의 악화를 야기하는 여드름이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그게 사춘기성의 호르몬적인 영향이랑 더해지면 증상이 더 많이 안 좋아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춘기성 여드름이라고 하더라도 꼭 여드름과 관련된 생활관리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성인 여드름보다 더 많이 해야죠. 여드름이라는 그 사춘기라는 시기적인 호르몬적인 영향을 받는 시기 하이기 때문에 더 잘 관리해줘야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 수험생의 생활은 여드름 관리와는 전혀 거리가 멉니다. 수험 스트레스도 굉장히 심하고요. 자는 시간 부족하고요. 제가 이런 여드름 관련해서는 유제품 끊게 하는데 또 키 커야 한다고 유제품도 엄청 많이 드시고요. 여기는 보면 뭔가 부어있는 것 같죠? 안에 뭐가 남아있는 게 아니고 다 나온 건데 염증 때문에 조직이 부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계속 짜야 되는지, 다 가라앉을 때까지 짜야 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답은 나왔죠? 절대 계속 짜시면 안 됩니다. 적당히 해서 여드름 씨앗이 다 나왔다라고 생각이 되면 가만히 두셔야 돼요. 계속 짜면 오히려 피부 상태가 더 안 좋아집니다. 자, 목 아래쪽을 짜볼 거예요. 목 쪽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참 케이스가 좋네요. 다양한 데를 다 보여드릴 수 있어서. 목 쪽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지하는 뼈가 없어서 압출하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이제 실제로 이거를 제가 압출을 하고 있는 모습을 아마 풀샷으로 보신다면 좀 웃기실 거예요. 머리맡에 앉아가지고 목, 턱 아래쪽을 봐야 되니까 사람이 진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쑥 뽑혀 올라온 것처럼 이렇게 자세를 취하고 압출을 하거든요. 여기도 관자놀이와 같이 피부가 좀, 그러니까 모공이 좀
짚어지는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염증이 여기 좀 커서 피가 많이 나올 것 같네요. 여드름 압출할 때는 시력도 좋아야 하는 것 같아요. 얘가 잘 보여야 그나마 압출을 하죠. 모공이 안 보이면 모공을 정확하게 커팅을 못 하거든요. 여기는 여기 같습니다. 요즘은 바늘을 이제 쓴 지 꽤 오래되다 보니까 바늘 끝이 들어가는 느낌으로도 아, 내가 모공을 제대로 찾았구나 하는 느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저항감 없이 쑥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손에 굉장히 힘을 많이 빼고 오히려 모공을 찾는 연습을 좀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항감 없이 들어가는 곳을 찾으려고 하는 거죠. 얘처럼 이렇게 두 개가 나란히 있습니다. 거기에 염증까지 좋고 있는 경우라서 압출하기가 좀 어려워집니다. 한쪽은 다 나왔는데 오히려 작은 쪽이 아직 안 나왔네요. 한 번만 더 살짝 커팅을 하겠습니다. 여기는 안이 약간 검은 게 염증이라기보다는 털이 좀 섞여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나왔네요. 털이 좀 섞여서 여기가 끝이 까맣게 변해있죠. 블랙헤드가 아닌데도 안쪽에 쌓여 있었음에도 털 때문에 좀 까맣게 변해 있었습니다. 자, 듬성듬성 하려는 압출이 꼼꼼하게 압출하게 되면서 지금 영상이 엄청 길어졌습니다. 네. 왼쪽 압출은 거의 다 끝난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정도 압출량이 있으신 분이 치료를 오시면 이거보다는 좀 더 빨리 하게 되니까 이제 손을 빨리 움직이니까 시간이 덜 걸리긴 하겠지만 1시간 정도 압출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자,